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중국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합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보지만 정작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지, 그들의 머릿속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업데이트되어 왔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표는 지난 70년 현대 중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비밀지도입니다. 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 중국을 이끈 5명의 지도자들은 각자 전혀 다른 주문을 외우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조련해 왔습니다. 누구는 농민을 외쳤고, 누구는 돈을 외쳤으며, 누구는 조화를, 그리고 지금은 강력한 통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명의 지도자와 그들의 핵심 사상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세계 G2 패권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중국의 붉은 태양 마오쩌둥입니다. 집권 시기는 1949년부터 1978년까지 그의 사상을 마오쩌둥 사상이란 거대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농민을 혁명 주도 세력으로 인정하고 농촌을 근거지로 혁명을 완수한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 공산주의의 원조인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엔 공장이 없었고 노동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난한 농민들만 가득했죠. 마오쩌둥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한다. 그는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가 아닌 농민으로 바꿨습니다.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세력을 키워 도시를 포위하는 전술. 이것이 바로 중국식 공산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시기에 중국은 이념과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평등을 외쳤던 건국의 아버지이자 사상적 뿌리가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 사후 중국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등장한 두 번째 영웅, 작은 거인 덩샤오핑입니다.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중국의 방향키를 완전히 돌려버린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 키워드를 보십시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흥묘백묘론, 사회주의 시장경제, 선불론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말들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흥묘백묘론입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인민을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실용주의의 선언이죠. 그리고 선불론, 능력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라. 다 같이 가난하게 살자는 마오쩌둥의 평등주의를 깨고 경쟁과 시장 경제를 도입한 겁니다. 덩샤오핑 덕분에 중국은 이념의 감옥에서 탈출해 돈을 버는 욕망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돈 버는 자본가들이 늘어나는데 공산당은 원래 노동자와 농민의 당이잖아요? 부자가 된 자본가들을 적으로 돌려야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지도자, 장쩌민이 등장합니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집권한 그의 이론은 세계대표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산당이 세 가지를 대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선진 생산력, 즉 자본가를 대표한다. 둘째, 선진문화 발전, 즉 지식인을 대표한다. 셋째, 광대한 인민, 즉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다. 이것은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공산당이 타도의 대상이었던 자본가를 자신들이 대표해야 할 세력으로 끌어안은 겁니다. 장쩌민은 붉은 자본가들을 입당시키며 공산당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서게 되죠. 마오쩌둥이 나라를 세우고 덩샤오핑이 배를 불렸다면 장쩌민은 덩치를 키워 세계 무대에 데뷔시킨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급격한 성장 뒤에 빈부격차, 환경오염, 부정부패가 심각해졌습니다. 돈만 벌면 다냐,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판한 네 번째 타자, 후진타오입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그의 사상은 과학적 발전관입니다. 이름이 좀 딱딱하죠? 내용을 보면 따뜻합니다. 전면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조화. 그래서 후진타오 시대를 조화사회라고도 부릅니다. 성장의 속도를 조금 조절하더라도 뒤처진 사람들을 챙기고 환경을 보호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관리자형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현재의 지도자 시진핑이 등장합니다. 그의 사상 이름은 아주 깁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줄여서 시진핑 사상이라고도 하죠. 이 이미지를 보시면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4개 전면, 5개 일체, 4개 의식, 4개 자신감. 무슨 암호문 같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용어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자신감과 통제입니다. 덩샤오핑 시대에 중국은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르라는 도강양해를 실천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도 클 만큼 컸다.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4개 자신감입니다. 중국의 체제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4개 전면과 5개 일체 같은 구호들입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1인 권력이 강화된 것도 바로 이런 사상적 흐름과 일치합니다. 느슨해진 사회를 다시 조이고 강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이죠. 특히 사상이란 이름을 붙인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이름 뒤에 사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자신의 지위를 신의 반열인 마오쩌둥 동급으로 격상시켰다는 엄청난 정치적 함의를 가집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이념 명칭에는 엄격한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상은 최고 레벨입니다. 창업주의자 국부인 마오쩌둥에게만 허락된 단어였습니다. 마오쩌둥 사상은 철학적이고 완성된 영원불변의 진리라는 뉘앙스입니다. 이론은 2등급입니다. 중국을 부자로 만든 덩샤오핑조차 사상을 쓰지 못하고 한 단계 낮은 이론을 썼습니다. 덩샤오핑 이론은 시대적 상황에 맞춘 실용적인 논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관 및 기타는 3등급입니다. 후진타오는 더 낮춰서 과학적 발전관이라고 했고 장점이는 아예 자기 이름도 못 붙이고 세계 대표라고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이론을 뛰어넘어 마오쩌둥의 사상을 가져다 쓴 것은 나는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를 넘어선 지도자이며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 위인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곧 종신 집권과 절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나요? 마오쩌둥은 농민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고 덩샤오핑은 흥묘백묘론으로 인민을 배불리 먹였으며 무국, 장점인은 자본가를 끌어안아 덩치를 키웠고 후진타오는 성장통을 치유하며 조화를 외쳤고 지금 시진핑은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지도자 사진을 순서대로 보고 있으면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건강을 챙기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모습 말이죠. 중국의 역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대의 요구에 맞춰 그들의 핵심 운영체제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이 표 한 장에 담긴 5가지 사상의 흐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현대 중국의 70년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의 중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과거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의 정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 유지를 위해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은 중국의 근현대사를 꿰뚫어 이해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중국을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